퇴직하고 나서 요즘 왠지 마음이 공허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도 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인생 뭐 있나? 은퇴가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제2의 인생에 접어들은 지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요? 노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질병, 빈곤, 고독, 죽음 등 노년에 겪어야 할 4가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여 건강한 노화를 이루느냐가 기본적 과제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맞추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는 마음을 비워라, 모든 집착을 내려놔라, 욕심이 화를 부른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요즘 100세 인상이라고 하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지에 대한 고민과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과거가 되기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노년에 행복하려면 반드시 줄이고 실천해야 할 6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일도 생기고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죄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과 좋은 말만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일단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말만 하려고 합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함께 앉아있는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을 왜곡해서 대화를 아예 단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것이지 대화가 필요한 사람과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본인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소식을 하면 내 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체중이 5%만 줄어도 허리와 무릎에서 느끼는 부담과 통증이 사라지고 목과 어깨도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와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살이 빠져서 얼굴 라인도 살아나고 고민했던 뱃살도 뚝 들어가며 몸매가 청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배불리 먹는 것이 인류의 소원이었지만 이제는 영양 과잉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동안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지 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지 말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은 자연스레 슬슬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화를 줄여야 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성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당황스러움, 자신에 대한 방어심리, 불안함, 피곤함 등이 뒤섞여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다층 구조로 복잡하여 한 가지로 명쾌하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화낼 상황도 아니고 화낼 분위기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혼자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화가 날 때는 그것으로 인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서 세상에서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해결되는 일은 오히려 하나도 없습니다. 화를 불쑥 내서 뜻대로 되는 일이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꼬이게 됩니다. 화를 내면 분위기가 쌓여지고 했던 일은 그대로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네 번째,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 도덕경이 저자인 노자는 지지불력, 지지불태라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과욕을 부리지 않게 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위치를 갈망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갈증을 느끼며 불행을 자초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에게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지원은 자식들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행복은 찾아옵니다.
일상에서 욕심을 버리면 영혼이 자유로워지므로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랑하지 말고 삶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박하게 산다는 것은 단지 작은 집에 살고 살림살이를 줄이며 자동차 없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라는 말은 삶의 규모를 줄이고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단순화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소함 속에서 인생의 여유와 가치를 되찾아 긴 행복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의 최대 수확은 일상생활에서 자유, 공간, 시간과 에너지 등을 얻는 것입니다. 생활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되고 관리할 시간을 벌게 되며 빈 공간을 넓히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기를 실천할 때 그 빈 공간을 행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바빠서 내게 주어진 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뒤에야 그제야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후회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행복을 만듭니다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만하지 않다. 삶이 우리에게 선사한 자그마한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가벼이 넘기면 더 큰 선물마저 소홀해져 버리게 된다. 작은 선물에도 겸손하게 감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저는 요즘 6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잘나거나 훌륭해서 현직까지 온 것이 아니고 특히 현직에 있을 때 가족, 동료, 직원, 상사, 주변의 지인들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정년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삶이 기적이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라는 좌우명으로 저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